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군 경력자를 위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후보 기준을 넓힌 법안입니다. 이로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지 거의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5월 단체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감사 때 아빠 찬스와 채용 품앗이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 병원에 대해 채용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특별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사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가해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이는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조 연맹은 논평을 통해 정시 확대로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열풍과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도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서열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개혁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병훈 부시장은 광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30일 이임식을 갖고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부시장직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인철 농어민 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이 내정됐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장관들이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문화장관과 차관들은 성명에서 미래 세대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화 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아세안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 운영 체계가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에 운영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위탁 운영을 5년 더 연장 운영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과 국비 지원 증액 등을 문체부에 건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이전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안을 지난 8월에 제출했지만 이전 부지와 고용 유지 등 세부 계획이 빠져 있어 계획안을 반려하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현 공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광주시는 이전 부지 등 세부적인 합의 없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